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데, 요즘은 이래 어떤 시간 날 때마다 이래 운전을 하든지 이럴 때 영상을 하나씩 찍어 두는데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너무 내용이랑 안 맞다 해서 폐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장이 그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물론 정상적이다 아니다 이거는 그죠? 어떤 저의 주관적인 생각, 주관적인 관점이 강하다 뭐 이런 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그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물론 각자 기준에서 그죠? 나는 이렇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죠? 이 어떤 매매의 기준,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 아니면 나는 이 주식이 좋다 나쁘다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근데 개인들이 그죠? 이 접근을 하는 방법은 그 시기에 유행하는 테마 이런 것들이 많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테마나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할 때는 그죠? 얘가 진짜 어떤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업종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죠? 어쩔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아니면 포기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어떤 시장에 관심 수급이 붙어서 확 시세가 나더라도 이건 아니야 하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 그죠? 어떤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얘는 이래 막 이야기가 거론될 때 대부분의 테마라는 게 형성이 되면 왜 그렇죠? 그럴싸하다는 거죠. 그럴싸하다. 그런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이 그죠? 개인들의 어떤 관심을 받고 수급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급등주도 나타나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과정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 폭탄 돌리기, 그죠?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갖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중간에 뛰어든 사람, 상한가를 갈 때 따라잡는 사람, 그죠? 여러 부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군가는 물린다, 그죠? 그런 관점. 그런데 이제 이 테마라는 게 이런 관점이라는 게 또 웃기는 이유는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욕심이 가세되면 이상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거죠. 내가 우연히 그냥 이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확 이유는 모르겠지만 막 올라서 한 9,000원에 샀는데 그동안 8,000원대 놀아서 계속 물려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9,000원 본전 찾고 보니까 또 수익이 나. 그래서 10,000원에 다 팔았는데 아이고 10% 먹고 나왔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얘가 11,000원 12,000원 막 찔끔찔끔 막 오르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쿨하게 그죠? 쿨하게 뭐 가는가 하고 보고 있으면 되는데 사람 심리가 안 그렇죠. 10,000원에 팔았는데 11,000원, 12,000원, 13,000원 가니까 이건 뭐지? 하다가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추격. 이게 문제다. 그래서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다. 테마라는 거, 주식이라는 거, 재료라는 거,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유혹이라고 그랬죠. 유혹. 누군가가 만들어낸 함정일 수도 있다.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분석, 가치 이런 것들을 그죠 밑에 베이스에 깔아두고 이후에 내가 대응을 해야 된다.
근래는 그요. 근래는 그 어떤 CNG를 대할 때도 보면 약간 질문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게 뭐 결국은 나쁜 건 아니고 사람 심리죠. 우리가 12,000원대 한동안 그죠? 12,000원, 13,000원 초반 이 주식이 많이 행보를 했죠. 근데 이런 시기는 어때요? 관심도 없어요. 어차피 안 오를 거야. 다른 거 다 올라도 얘는 안 올라. 그런 심리가 깔려있죠. 그러니까 보유는 하되 추매도 하기 싫고 그냥 낙담하고 그냥 들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유도 없이 그냥 꾸역꾸역 막 올라. 그러면서 그게 한 19,000원까지 그죠? 한 18,000원 18,000원대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심리가 어때요? 와 이제 가나 했죠. 근데 물론 중간에 그죠? 15,000원대 한번 15,000원대에 안전하게 분할 매도를 한번 해주고 나머지로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대부분이 저랑 이제 비슷하게 대응을 했다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15,000원대에 한번 매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계속 홀딩 구간이죠. 홀딩. 그러면 얘가 15,000원에서 한 16,000원, 17,000원, 16,000원 여기에서 왔다 갔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어때요? 심리적으로 얘가 이제는 조금 그죠? 불안한 아니면 기대감 중복되는 시기. 조금 17,000원 언저리에 오면 다시 가는갑다 하고 기대감. 그러다가 다시 또 16,000원대로 쭉 밀리면 지금이라도 조금 더 매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막 교차를 하는 시기죠.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 심리니까. 17,000원에서 16,000원, 15,000원 언제까지 오면 이거 빠지는갑다. 다시 12,400원대 이쪽 보는 거 아니야? 불안감에 지금이라도 조금 더 팔아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고민스러우니까 질문하시는 거죠. 그럼 반대로 또 16,000원, 17,000원 되니까 이제 가는 거 아니야? 전고점 뚫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야. 추매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결국 이런 게 그죠? 하루하루 움직임을 보면서 거기에 비례해서 내 마음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뭐 물론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주식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래 할 수 있지만 그죠? 그 순간순간 선택에 우리는 어때요?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예요. 물론 내가 선택을 잘하면 큰 수익이 들어오지만 매번 그죠? 선택을 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성률, 몇 성 몇 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다가 한두 번만 실패를 해도 그동안 벌어놓은 그죠? 이익을 다 까먹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주식은 자기 컨트롤,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멘탈 관리 이런 것의 어떤 그죠? 시작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죠? 그게 가장 좋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욕심내지 말자. 뭐 그렇게 뭐 기본적인 것만 충실해도 멘탈 관리가 된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언제나 사고 팔고의 주체는 그죠? 주체는 개인이다. 내가 안전하다. 이 종목은 안전하다. 아니면 너무 잘한다. 오랫동안 지켜봤다. 뭐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좀 크게 갖고 가도 되겠죠. 내가 그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비중을 좀 늘리고 비중을 많이 싣고 뭐 그런 건 나쁘지 않다 생각 들어요.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죠?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무모한 욕심 같은 거죠.
내가 잘 모르는데 테마라고 추격, 또 비싸게 사는 거. 요즘 같은 데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계속 가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뭐 100만원 간다 막 그런 이야기가 막 찌라시가 확 돌죠. 뭐 물론 갈 수도 있어. 그죠? 주식이란 게 결국은 주식이란 거는 수급이 붙으면, 매수세가 강하면 결국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죠. 그래서 개인들이 열광하고 그러면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간다 안 간다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비싸다는 건 사실이죠. 왜 비싸? 52주 신고가 영역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대응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20만원대에서 60만원대가 왔는데 아직도 싸다 생각하고 뭐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는 비싸하고 안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는 이제 누군가가 아니면 각자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죠? 이 주가 위치가 바닥에 있다, 이런 시기는 그죠? 괜찮아요. 이런 시기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고점에 있는데 그거를 싸다 생각하고 추격 매수를 한다, 이거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주식은 내가 원하는 영역을 벗어나 버리면, 그죠? 그때는 내 주식 아닌갑다 하고 쳐다보고 그 정도로 끝내는 게 안전하지. 지금 시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추격 매수해서 거기서 시세를 내고 나오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게 딜레마죠. 시장의 수급은 온통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그거를 안 사고 재배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모 거기서 시달리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은 무관심, 소외, 그쪽만 수급이 쏠리니까 거기는 급등락을 반복. 그러다 보니까 주식한 사람들이 대응이 어렵고 힘들다. 또 지금은 공모주 도박판 또 다시 시작되죠. 공모주 도박판이 시작되니까 그죠? 또 개인들은 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많은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해요? 주식을 팔아요. 어떤 주식을, 내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버티다 못 버티니까 그죠? 팔아버려요. 팔고 그 돈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 수급이 쏠리는 것, 아니면 신규 공모주 도박판 이쪽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는 어떤 현상 때문에 또 많은 종목들이 거래도 없이 빠지고 소외되고 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죠? 그 돈으로 누군가는 신규 공모주 도박판을 펼치고, 누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고, 누구는 2차전지를 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그는 알 바가 아니죠,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버려놓은 주식, 이 주식은 그죠? 추세가 하락 추세로 흘러가니까 비슷한 현상이 자꾸 벌어져요. 한 사람이 팔고 두 사람이 팔고 네 사람이 팔고 막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어지면서 추세도 무너지고 차트도 무너지고 거래는 소강으로 가고, 그러면서 장기 우하향 추세를 그려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주식은 이대로 끝인가? 아니죠. 세력이라는 거는, 매집이라는 거는, 작전이라는 거는 그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먹는 게임이 아니고, 이런 시기에 누군가가 버려놓은 주식, 아주 우량하고 좋은데 바닥에서 끝까지 흘러내리고 거래도 없이 빠지고, 이런 주식을 누군가는 한 달, 두 달 길게 보고 꼬약꼬약 주워 먹는 거죠. 이런 시기가 이제 매집, 본격적으로 매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저렴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사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량이 찼다, 요 정도 주식 수량이면 만족해, 이런 생각이 들면
이후에는 그죠 다시 차트를 모양을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뭔가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서 어떤 테마로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개별 재료로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급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그런 것들의 끝없는 반복. 그러면 바닥에서 샀다는 거는 뭐죠? 분명히 싸요. 바닥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싸다, 아주 저렴하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거래도 없고 주식은 거래도 없이 잘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못 견뎌요, 심리적으로. 이럴 때는 저는 그러거든요. 가격을 안 봐요. 대응도 안 해요. 그냥 매주 금요일 오후에 조금씩 사 모아야겠다. 일주일에 한 번만 사야 되겠다. 근데 일주일에 움직임이 내 평단보다 높게 있으면 그 종목은 그냥 패스. 보유 종목, 보유 수량만 들고 가기.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산 거보다 가격이 더 떨어졌다. 그러면 또 추매. 그러면서 찔끔찔끔 사 모으기.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옳다, 어떤 방법이 좋다, 그거는 그죠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싼 주식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적당히 지겹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핫한 주식은 기다림은 없지만 뭐죠? 위험하다.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내가 대응 방법은 달라져야 되겠죠. 주식을 하면 많은 종목이 있어요. 이런 테마 저런 테마. 요즘은 제가 그죠 배당주는 좀 들고 가는 게 좋다 말씀드리죠. 저는 막 그전에도 막 배당주는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는 게 많았어요. 그냥 들고 가는 거죠. 그 배당주는 그냥 매매로 막 특별하게 갑자기 막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급등. 어떤 데 급등하느냐, 아마 어떤 저평가 테마 아니면 뭐 약간 특수한 경우. 이거 우리 지주회사 알죠? 지주회사 테마가 확 붙었을 때도 의외로 이 종목을 배당 때문에 들고 있었는데 지주회사 급등하면서 많이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하고 약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면 그때는 팔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이 종목은 매매하는 거 아니야, 배당 받는 거야 하고 그냥 없다 생각하고 들고 가요. 그러면서 쭉 지켜보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배당 종목은 괜찮다 생각해요. 시기적으로 일단은 금리가 그죠 세계적인 추세죠.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많은 돈들, 시중 돈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 돌고 갈 곳이 없고 이러다 보면 또 이상현상이 벌어져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을 그죠 차단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 규제다 뭐다 막 해요.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대출을 규제하니까 시중 은행에 돈들이 남아 돌아요. 그럼 은행들은 그동안 대출로 쉽게 돈을 벌었는데 투기 자금을 차단하니까 대출이 안 나가. 그러니까 돈은 남아 도는데 돈을 벌 수는 없어. 그러면 적당히 모험을 해서 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사는 종목은 어떤 종목? 이런 식으로 한정적이죠. 제한적이고. 그래서 또 이 구조적으로 앞으로 한 5년, 10년은 고배당주가 의외로 인기를 얻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과열, 막 금방 확 달아오른다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배당주는 이 정부가 그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우호적이죠. 그래서 뭐 아직은 그죠 정치권, 기재부 뭐 이런 쪽에서 미온적인데
결국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배당, 그죠? 좀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밀어주는 테마는 시간 차이는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 그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도 11월달 조금만 있으면 배당을 받는 시기, 그래서 매력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배당 종목은 적당히 인내가 필요해요. 이 돈은 없다 생각하고 사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매매를 한다. 근데 평단에서 떨어져 있으면 사고 올라 있으면 안 산다. 이런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견딜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배당주는 다 성격이 있대죠.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돈이 많아야 돼. 회사에서 벌어놓은 돈이 많아야 배당을 하죠. 돈도 없는데 무슨 배당을 하겠어요, 적자나는 회사들. 그래서 무조건 돈을 잘 버는 알짜 회사들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은 대주주가 그죠? 배당을 많이 하는 종목, 대주주가 본인 스스로가 배당을 받아가기 위해서 많이 하는 종목, 주가 부양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그죠? 이익 배분을 위해서, 그거는 다 필요 없죠. 결국은 대주주가 욕심이 많아야 돼요. 그 어떤 대주주의 욕심을 채우는 과정에서 개인 주주들한테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이지, 대주주가 희생을 해서 개인들을 위해서 고배당을 한다, 그거는 그죠?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만일 화끈하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대주주가 본인이 큰 배당을 갖고 가기 위해서 엄청난 고배당을 할 수가 있다, 또 이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래 되면 배당 외에 의외의 주식 시세 차익도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 또 이렇게 보는 거고. 배당주는 그죠? 기준일이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쭉 깔려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을 그죠? 찾아내서 조금씩 대응을 하는 거예요. 싸다 싶으면, 야, 지금 가격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배당이 한 6, 7%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종목은 물려도 좋아 하고 사두는 경우도 있어요. 왜?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률이 8%, 9%, 10% 올라가는 거죠. 배당률이 한 10% 정도 되는 안정한 주식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그냥 그죠? 왕창 사두는 거죠. 그리고 절대 안 팔면 되는 거죠. 매년 10% 배당을 받는 상품이 어디 있습니까? 금융상품 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목마다 대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죠? 분기 1년에 4번 3, 4, 6, 9, 12 4번 배당을 주는 종목, 이런 종목은 그죠? 들고 가는 거예요. 계속 1년에 4번을 나누어 주니까 그죠? 1년에 한 번 몰아서 주는 것보다는 작을 수도 있어요, 배당이. 그러니까 작다는 개념은 토탈이 아니고 12월 한 달로 봤을 때, 12월 한 달로 봤을 때는 작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 12월 한 방에 배당을 주는 종목은 배당락이라는 거 있죠. 배당락. 그래서 그 기준일을 두고 얘를 끌고 갈지 팔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종목이 대부분이에요. 12월 배당주는. 그래서 그때는 시세를 보고 가격을 보고 얘는 그냥 계속 홀딩, 아니면 얘는 배당 안 받고 팔고 1월달 주는 종목으로 이전,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1년에 4번 주는 종목은 어떻다? 배당락이라는 거를 거진 영향을 잘 안 받아요. 왜? 조금 있으면 또 배당이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그 빠지는 틈을 이용해서 매수 찬스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빠지는가 싶으면 바로 회복하고, 조금 빠지는가 싶으면 회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1년에 4번 배당을 주는 알짜배기들은 가격이 급속하게 오르지도 않지만 빠지지도 않는다. 계속 그 가격을 유지를 한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계속 홀딩 들고 간다. 계절에 상관없이 뭐 이런 전략이죠. 그래서 1년에 배당을 4번 주는 종목은 이거는 들고 가면서 내가 1년을 매매를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손실, 이 손실을 메꾸어주는 안전 발판이 된다. 장이 좋아서 일반적인 종목에서 수익도 올리고 배당 수익도 받고 하면 기쁨이 2배 이래 되는 것이고, 항상 적당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면 내가 주식을 안전하게 오래 즐길 수 있는, 느긋하게 볼 수 있는 주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그죠, 욕심이죠. 욕심이 하늘을 찔러요. 내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은 100%도 마음에 안 들어. 50% 이거는 어림도 없어. 끝없는 욕심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계좌를 다 그죠 망치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도 이 욕심은 그죠 컨트롤이 잘 안 돼요.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안전장치 발판을 마련해 두면 배당주도 골고루 그죠? 사두고, 또 한쪽에는 또 어떤 분할 매도 하면서 테마주라는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전략을 채워서 대응을 해보면 뭐 손실이 발생해도 쉽게 복구가 되고, 그렇게 많이 위험하다 뭐 이런 행위는 경험은 그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가 주식을 이제 하는 거죠. 배당주는 안 해봤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안 해봤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야, 내가 막 5% 6% 배당 받자고 이 모험을 해가면서 내가 주식을 하냐 그러느니, 그죠? 차라리 나는 돈을 잃어도 화끈하게 모험을 분다, 이런 주의죠, 주식쟁이들은. 그래서 막 배당주는 거진 경험을 해본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해보면 달라요. 아, 그냥 단순하게 배당률 5%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런 게 아니었구나. 배당주는 또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구나. 그걸 느껴요. 근데 저 배당주를 하면 안 되는 시기는 금리가 이제 오르는 시기. 그죠?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무슨 사계절 이론이다, 뭐 다양한 뭐 계란 이론,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뭐 어쨌거나 금리가 시중 금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배당주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서는 배당주를 하면 또 의외의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 뭐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당주를 하기가 딱 좋은 시기가 도래했다. 몇 년 만에. 그래서 배당주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 과세라는 것을 시행하려 한다. 그러면 의외의 폭발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알고 가야 된다. 그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안 해보니까 쉽게 손이 안 가고 재미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저는 장을 보고, 장세를 보고 안전하게 멀리 가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미루어, 그죠?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지금 시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무모한 욕심에 실적도 없는 거, 아니면 실적이 있지만 그래도 고평가된 거, 이런 거를 추격한다는 것은 위험하다, 안 좋다. 지금은 이런 주식이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드리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다양한 경험치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안전을 전제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